크리스토퍼 콘데는 18세기 초반 활동한 영국 출신의 해적으로 빌리 원-1-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인도양과 마다가스카르 근처에서 해적 활동을 했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해적 생활을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생애와 해적 활동. 초기 생애.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영국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해적이 되기 전에는 일반 선원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적이 된 계기. 1718년경 프랑스 선박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해적들은 대서양을 넘어 인도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도양과 마다가스카르 활동. 콘데는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해안 근처에서 무역선을 약탈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지휘한 배는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상선들을 공격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해적들의 주요 거점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프랑스령 모리셔스로 귀화. 1720년대 초 콘데는 프랑스 정부에 항복하고 모리셔스 당시 프랑스령 일드 프랑스로 가서 해적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합법적인 무역업자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부유한 상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특징. 많은 해적들과 달리 비교적 평화롭게 은퇴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잔혹한 면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해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최후에 사형당하거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18세기 해적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해적 경력. 1. 해적이 된 계기. 크리스토퍼 콘덴이 정확히 언제 해적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718년경 그가 영국 상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프랑스 함선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 사건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콘덴과 그의 동료 선원들은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중 한 프랑스 배를 마주쳤고 선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프랑스 해군 장교가 저항했고 콘덴은 실수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원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배를 장악하고 해적이 되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에서의 약탈 활동. 콘덴과 그의 해적단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선을 습격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상선을 약탈했고 많은 선원들이 그의 함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다가스카르와 인도양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며 해적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다수의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상선을 공격했으며 그의 함대는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콘덴의 해적선은 중무장한 대형 함선으로 발전했고 선원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보장해 높은 충성도를 유지했습니다. 3. 가장 유명한 약탈 사건. 크리스토퍼 콘덴이 가장 유명해진 사건 중 하나는 인도양에서 프랑스 선박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는 대형 프랑스 선박을 습격하여 엄청난 양의 보물과 물자를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프랑스 해군의 추격을 받았으나 교묘한 전술을 사용해 도망쳤습니다. 콘덴과 그의 부하들은 약탈한 보물을 나누어 가진 뒤 마다가스카르의 해적 기지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지휘 덕분에 콘덴은 해적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많은 선원들이 그의 함대에 자원하여 합류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은퇴와 마지막 행적. 크리스토퍼 콘덴은 다른 많은 해적들과 달리 폭력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1. 프랑스령 모리셔스로 이동. 1720년대 초반 콘덴은 프랑스 당국과 협상을 통해 사면을 받고 모리셔스 당시 프랑스령 일드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으며 해적 시절 축적한 재산을 이용해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해적을 사면하고 이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콘데는 이 정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으로 변신. 콘데는 모리셔스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며 무역업을 통해 부를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그는 모리셔스에 정착한 이후 평온한 삶을 살았으며 해적 활동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후 그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해적이 아닌 상인으로 생을 마감한 몇 안 되는 해적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특징과 유산. 냉철한 전략가. 콘데는 단순한 무력보다는 교묘한 전술과 전략으로 성공한 해적이었습니다. 무리한 전투보다는 효율적인 약탈과 후퇴 전략을 사용하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하면서도 공정한 해적. 그는 필요할 때는 잔혹했지만 선원들에게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높은 충성도를 보였고 그의 함대는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해적에서 합법적인 상인으로. 콘데는 해적 생활을 청산하고 부유한 상인이 된 몇 안 되는 해적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형당하거나 전투에서 죽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해적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 콘데는 에드워드 티치검은 수염나 윌리엄 키드 같은 유명한 해적들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인도양과 아프리카 해안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친 해적이었습니다. 해적 활동의 세부 사항. 1. 해적단의 운영과 리더십. 콘데는 해적단을 이끄는 리더로서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운영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해적단 내에서 공정한 규칙과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해적단은 다수의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하고 여러 해적들이 그의 배에 편입된 이유가 바로 이 공정한 규칙 덕분이었습니다. 분배 시스템. 콘데는 약탈한 보물을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는 해적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해적단 내에서의 충성도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한 리더십. 콘데는 다른 해적 선장들과 달리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방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많은 해적들이 그의 선박에 자발적으로 합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해적의 주요 활동 지역. 콘데는 주로 인도양, 아프리카 해안, 마다가스카르를 주요 활동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들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해적들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해적들의 주요 본거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이 섬은 당시 해적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해적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콘데는 마다가스카르 근처에서 여러 번 큰 약탈을 감행했으며 이 지역을 해적들이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주요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도양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경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해적 활동은 상당히 풍부한 약탈 대상이었습니다. 콘데는 이 지역에서 무역선과 군함을 노렸으며 특히 프랑스 상선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3. 해적의 무역과 전략적 약탈. 콘데는 단순히 공격적인 해적 활동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무역과 협상을 통해 해적 활동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주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상선을 노렸으며 그들이 가는 항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약탈을 벌였습니다. 무역선 약탈. 콘데는 해적 활동의 일환으로 무역선들을 약탈할 때 상선의 물품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선원들의 보물과 귀중품도 함께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가 해적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함과의 전투. 콘데는 프랑스 해군의 군함을 공격하면서 해적 활동을 보다 공격적으로 이어갔고 이때 얻은 보물과 군사 자원은 그의 해적단의 물질적 기반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콘덴의 개인적인 특성.
콘덴의 해적 활동은 그가 단순히 무자비한 해적이었기보다는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을 중시했던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해적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해적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1. 전략적인 사고. 콘덴은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소규모의 약탈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적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해적단은 대규모 해상 전투보다는 기습적인 약탈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는 여러 해적들이 콘덴의 해적단에 합류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보 수집에 능했으며 자신의 선박이 어느 항로를 따라가는지, 어떤 선박이 통과할 예정인지 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적단은 효율적인 약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해적에 대한 철학. 콘덴은 해적 활동을 단순한 폭력과 약탈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해적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평등한 대우를 중요시하며 해적단 내에서의 계급을 가능한 한평등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력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했으며 이는 그의 해적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3. 문화적 접근. 콘덴은 해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적단 내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선원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적단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유산. 크리스토퍼 콘덴은 해적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의 독특한 해적 리더십과 전략적 접근은 그를 해적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듭니다. 콘덴의 해적 활동의 심화. 1. 해적단 내의 규율과 시스템. 크리스토퍼 콘덴의 해적단은 단순히 약탈을 반복하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적단을 조직적인 집단으로 운영했으며 그 시스템은 규율과 공정한 규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해적단 내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약탈의 방법과 보상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해적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적 규약 해적 선장들이 각자 해적단을 이끌 때 흔히 설정했던 해적 규약은 약탈의 보상, 선원들의 처벌 규정, 해적 선박의 운용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콘덴은 자신의 해적단에도 유사한 규칙을 적용하여 해적단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약에는 선원들의 역할에 따라 보상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선원들이 약탈에서 얻은 보물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선원의 역할. 콘덴은 선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원은 총잡이 역할을 맡았고 다른 선원은 항해와 해상 전술을 담당했으며 전문적인 분업화를 통해 해적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콘덴의 전술적 접근. 크리스토퍼 콘덴은 단순히 해적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해적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해적 활동은 그가 군사적 전술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고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돋보였습니다. 기습과 빠른 공격. 콘덴은 대부분의 해적들과 달리 대규모 해전보다는 기습적인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상선들이 몰래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함선을 이용해 기습을 감행하거나 적이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해적단은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적 선박을 빠르게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전술. 콘덴은 해상전술에서도 뛰어난 전략가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해적단은 빠르게 선박을 포위하고 적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투 방식에 맞는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빠른 기동성과 폭격력을 장점으로 상대방의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보망. 콘덴은 해적 활동에 있어 정보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다른 해적들과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선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항로를 따라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타이밍을 맞추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적 활동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했으며 정보력으로 많은 약탈을 성사시켰습니다. 3.
콘덴의 대규모 약탈과 주요 약탈 사건. 콘덴의 해적 활동 중 가장 큰 약탈 사건은 프랑스 상선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노린 상선들은 대규모 무역선으로 그에 의해 약탈당한 보물의 양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선박의 약탈 콘덴은 프랑스의 무역선을 주로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와 영국의 상반된 무역 및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콘덴의 해적단은 프랑스 상선들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양을 오가는 동안 그들을 습격하여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와 향신료를 약탈했습니다. 해적 세력 확장 콘덴은 대규모 무역선과 군함들을 습격하면서 얻은 보물들을 기지로 보내고 약탈된 물품을 통해 해적 세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그의 해적단은 끊임없는 약탈로 인해 자금을 계속해서 축적했으며 이러한 자금은 후에 그를 상인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4. 정치적 환경과 프랑스 정부와의 관계. 크리스토퍼 콘데는 해적 활동을 그만두고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합법적인 상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해적 활동을 청산한 과정은 단순히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협상 콘데는 프랑스의 인도양 및 마다가스카르 정책에 맞춰 협상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그가 가진 해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무역상의 이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해적들을 국가의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정책을 펼쳤고 콘데는 이를 잘 활용한 것입니다. 모리셔스에서의 정착 콘데는 모리셔스 당시 프랑스령 일드 프랑스로 이주하여 상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 거대한 무역로를 형성하며 해적에서 상인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로 인해 콘데는 해적 역사에서 특이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콘덴의 역사적 의미. 크리스토퍼 콘데는 해적 역사에서 많은 다른 해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해적 세계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콘데는 해적 생활을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 해적단 내에서 높은 충성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었습니다. 해적의 기업화 콘데는 해적 활동을 기업화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해적 세계의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환. 그는 해적에서 상인으로의 변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었으며 이는 다른 해적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은 해적 시대의 상업적 환경과 정치적 역학을 잘 보여줍니다. 해적 전술의 변형. 그의 해상 전술과 약탈 방식은 단순한 공격적인 전투가 아닌 정보와 기습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해적 활동에서 중요한 변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콘데는 폭력적인 해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해적으로서 해적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